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백세 노하우 채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해온 60대 여성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새벽 4시 전에 일어나면 안 좋다고 하는 걸까? 왜 아침에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흔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활기차게 지내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늦게까지 주무시는 편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르신들께서 평소 아침에 하시던 행동 중 어떤 것이 실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무심했던 습관이 실은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침 습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새벽부터 공원에서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분, 아침에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습관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순히 조금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노력 없이도 작은 실천으로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나요? 아니면 바로 세수를 하시나요? 혹시 이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 나도 그랬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실지 새로운 계획이 생기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답니다. 제 이웃에 계신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참 중요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요. 그러니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네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누운 상태에서 3분 정도 그냥 누워 계세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거나 창밖을 보며 날씨를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누운 채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겨 일단 앉아 계세요. 이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약 1분 정도 앉아서 몸이 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소한 일로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심장과 뇌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는 비결이랍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는 것, 바로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랍니다. 다음에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알려드린 기상 방법을 오늘 저녁에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나 요구르트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아서 오랫동안 해온 습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요구르트와 차가운 과일을 드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자꾸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침 식사 습관을 여쭤보시더니 바로 원인을 찾아내셨답니다. 우리 몸은 밤새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는 체온이 약간 낮아져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과 내장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것처럼 우리 몸 내부에도 큰 충격이 온답니다. 이런 충격은 단순히 속이 쓰린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은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상태에서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는 뭘 마셔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네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보세요. 끓인 물을 조금 식혀서 마시면 딱 좋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난 후에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밥, 미지근한 국 같은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음식의 온도예요. 너무 뜨거운 음식도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끔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박할머니도 이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신 후 속쓰림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작은 변화지만 매일 실천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약 복용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실은 우리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만난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최할아버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약을 물 한 모금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위염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잠에서 깬 직후에는 위장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이런 공복 상태에서 약을 바로 복용하면 약 성분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위염, 위궤양 심하면 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답니다. 특히 소염진 통제, 아스피린 계열의 약, 그리고 일부 혈압약은 위장 자극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럼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사가 특별히 공복에 복용하라고 지시한 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식사를 통해 위벽이 보호되고 소화 효소가 분비된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만약 식사가 어렵다면 간단한 죽이나 빵이라도 드신 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약통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신다면 약통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도 이제는 아침 식사 후 30분의 약을 복용하신대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속이 훨씬 편하네요라고 말씀하셨죠.
약은 건강에 정말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 아침 일찍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새벽 공기가 막을 때 공원을 걷거나 조깅하는 습관, 젊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는 이 동네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박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조깅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 습관 덕분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처럼 달리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이 보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참 놀라웠어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빨라진 상태라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운 날씨는 이 위험을 더 키워요.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박할아버지가 40년간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부담이 쌓였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네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라면 해가 완전히 뜨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후 또는 오후 시간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운동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우선 일어나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그동안 물을 조금씩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준비 운동부터 해주세요. 갑자기 달리기보다는 걷기부터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안전해요. 박할아버지도 퇴원 후에는 의사 선생님 조언에 따라 오전 9시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강도도 조금 낮추셨더니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니 효과는 똑같더라고요 라며 웃으셨죠. 다섯 번째, 새벽부터 과도한 활동은 삼가세요. 여러분, 혹시 잠이 일찍 깨면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 새벽부터 집안일을 시작하거나 복잡한 머리 쓰는 일을 하시진 않으신가요? 부지런함은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벽 시간의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이 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만 되면 잠이 깨서 그 시간에 일어나 신문도 읽고 복잡한 서류 정리도 하고 때로는 새벽 시장까지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낮에 너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는 건망증까지 심해졌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특히 뇌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때문에 새벽부터 복잡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을 하면 뇌와 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이는 뇌의 피로도를 높여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새벽 시간은 아직 기온이 낮고 몸의 면역력도 비교적 약해져 있는 상태라 감기나 다른 질병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잠이 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더라도 바로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이나 복잡한 서류 작업은 해가 완전히 뜨고 몸이 활성화된 후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 할머니도 이제는 새벽에 잠이 깨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훨씬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지혜랍니다. 여섯 번째,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는 피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뜨끈한 물로 샤워하면 개운하고 좋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샤워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습관이 실은 노년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동네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인 이 할머니는 평생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몸이 개운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깬 직후의 혈압과 체온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답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어지러움이나 실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더 크답니다. 욕실은 미끄럽고 단단한 물건이 많아 넘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기 쉬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씻지 말아야 하나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다면 샤워는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는 몸의 상태가 한결 안정되어 있거든요. 둘째, 꼭 아침에 씻으셔야 한다면 일어나서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최소 30분 정도 지난 후에 하세요. 그 시간 동안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물을 조금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 따뜻한 정도로 조절하세요. 샤워 시간도 1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 할머니도 이제는 주로 저녁에 샤워하시고 아침에는 간단히 세수와 부분 세척만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욕실 안전을 위한 추가 조언도 드릴게요.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몸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7번째, 아침 식사는 싱겁게 야근 식후 30분에 드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드시나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습관들이 실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동네 장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장할머니는 평생 아침에 짭짤한 김치찌개와 장아찌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주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심해졌고 혈압도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때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더 급상승할 수 있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자극적인 짠 음식은 위벽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가능한 싱겁게 준비하세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들깨, 참깨, 견과류 같은 고소한 재료로 맛을 내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영양사 선생님들은 국물보다는 흰죽이나 부드러운 밥, 채소,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어요. 식사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20분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체내 수분이 보충되어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된답니다.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사가 특별히 공복에 복용하라고 지시한 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특히 고혈압약, 소염제,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약통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신다면 약통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할머니도 이제는 아침에 오트밀이나 과일을 먹고 약은 항상 식후 30분에 복용하신대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속이 훨씬 편하고 어지러움도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8번째,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서둘러 달려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급한 행동이 실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소변이 급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문턱에서 갑자기 핑 돌면서 넘어지셨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이 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미주신경성 실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고 특히 방광이 가득 차 있는 경우 소변을 보기 위해 갑자기 힘을 주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미주신경 반사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 미주신경 반사는 심박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아침에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잠에서 깨면 바로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대에서 3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운 후 앉아있다가 일어서세요. 둘째, 화장실에 갈 때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셋째, 소변을 볼 때도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보세요. 박 할아버지도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고 몸을 충분히 깨운 후 천천히 움직이신대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화장실은 집안에서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침 습관의 비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8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워야 한다는 것, 찬 음식과 음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아침 공복에 약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격렬한 운동이나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새벽부터 과도한 활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싱겁게, 약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무엇보다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분만 더 누워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아침 식사를 조금 더 싱겁게 준비해보고 또 그 다음에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보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이, 하루가, 그리고 건강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졌다. 아침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봐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날들로 가득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